자, 안녕하세요. 선불교의 명상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것들 아주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부터 유럽까지를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두 개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완전한 세계, 하나는 불완전한 세계. 그러니까 꿈의 세계, 깨어있는 세계. 그 다음에 차안, 피안. 현상세계, 이데아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기독교가 영향을 받아서 이 세계는 이제 거지 같은 세계.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상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원래 지상천국설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분리가 안 되는데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다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굉장히 특이한 데인데, 동아시아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이 두 개의 세계가 하나에 있어. 하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에 두 개가 이렇게 반반 치킨으로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요게 양면으로 있는 거죠. 양면으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게 두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을 보거나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있는 거고, 이거는 두 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거는 이쪽을 보거나 이쪽을 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내가 여기에 속할 거냐 여기에 속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원론에서는. 이 이론론에서는 내가 이렇게 대할 거냐 이렇게 대할 거냐가 중요해.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그렇게 대하는 방식에서의 가장 핵심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유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심주의.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원래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있고 극락세계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그게 서방으로 뭐 10만 원 국토를 가야 되는 세계야. 그러니까 이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 마치 지구랑 달처럼. 그건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네 마음이 고통 속에 쌓여 있으면 그게 지옥이고, 그냥 평범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유심주의라고 합니다. 유심주의. 예. 그래서 이 이론론에서는, 요게 이원론, 요거는 이론론. 이론론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이 분리되지 않아요. 현실과 이상이 분리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이원론에서의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거고, 현실에서 이상으로 가는 거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차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한 방이에요. 마음 바꾸는 거는 한순간이거든. 예, 한순간이거든. 예. 실제로 저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사람이 싫어질 때도 한 방에 싫어지는 것도 있다. 어떤 한 계기로.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도 아니야, 사실은. 보면. 점진적으로 했다가 한 방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그리고 여기는 수행을 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없어. 왜냐면 내 마음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하셨다는 얘기, 사는다 물은 물이다는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그게 스님들의 필독 교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스님들 강원에서, 그러니까 스님들 교육에서는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 단지 그 얘기를 당신이 한 번 더 한 거야.
예전 사람들은 어디 글 써주세요. 그러면 지글을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글, 시나 뭐 문장 중에서 그냥 당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써줘요. 글 받으러 가봐. 다 그렇게 써요. 어른들이 자기가 지어서 쓰지 않아요. 그게 옛날 사람 스타일이에요. 우리 정도 되면 그냥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어서 써주는 게 저 사람한테 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그래. 예전 어른들은 수리부작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그거 옛날 거를 이어가는 사람이지 내가 막 새롭게 만들어서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무성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 글을 그냥 똑같이 써줘. 아유 스님 뭐 저 사인하는데 옆에 좋은 말 덕담 한 마디 써주세요. 그랬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별 관심이 없구나.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나 성철 스님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요즘 기준으로 해서 그게 그 어른들이 하신 얘기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 오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는 산 물은 물이 뭐냐면 내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똑같이 산과 물을 봤지만 그 내가 인식이 한번 전환된 뒤에 보는 산과 물은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노 관점이거든요. 도노 관점. 그래서 이쪽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혼론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는 내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핵심적인 단어가 마음심자. 마음심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정도의 단어가 기자.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진짜 많이 쓰는 단어. 그래서 뭐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단계를 수학으로 본 거고, 플라톤만 본 게 아니라 히랍 철학 사람들은 다 중간을 수학으로 봐요. 왜? 수는 완전하기 때문에.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데 수는 완전하대. 계산은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현실은 답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상 세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현상적인 가치로서의 가장 근접한 건 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히랍 철학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수학에 미쳐 있었던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히랍 철학 못 배워요. 그 히랍 철학자 못 됐을 거야. 요즘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이쪽은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산이 있는 거지. 내가 자각하기 이전의 산, 자각한 이후의 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차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도노돈수입니다. 도노돈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해 라고 말하면 도노점수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인간의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다 절제하고 이상적인 거니까 그거는 균질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감정이 없어야 돼. 그래서 덕담하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해서 감정에 충실한 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인욕긍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다 절제해야 되고 뭔가를 하면서 극히 해나가면서 완성을 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자각만 하면 인간의 욕망 자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긍정이 될 수 있어요. 긍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얽매이지만 않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면 잘못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원효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진짜 올바른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공자에게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종심소육이 부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도 법에서 어긋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 내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야. 내 감정대로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감정대로 하면서 개판이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현대에도 있었고 여럿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적은 안 해주겠는데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라이가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을 충실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곧 깨달음이 돼서 그냥 발현된다고 해서 이렇게 비윤리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율시불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하는 게 계율이래. 네, 행동하는 게 계율이래. 그래서 이 이론론상에서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통찰만 가지면, 그러니까 도노, 한 방에 전환만 되면 더 이상의 깨달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도노돈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도 긍정이 되고 인욕도 긍정이 돼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도 긍정이 돼. 그러니까 욕망을 버려야 되고 뭐 절제해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최대 핵심은 뭐냐면 삶과 유리되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걸 일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성.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깨달음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양명학에서는 사상마연이라고 하거든요. 일 위에서 배운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하는 수행은 다 쓰레기예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는. 왜? 그것은 결국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수행을 해. 뭐 콘택 600이야. 12시간을 수행을 해. 그래도 12시간은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할 수는 없지. 이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의 명상주의를 부정할 때, 그걸 수정주의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명상주의를 부정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입정이 있고 출정이 있으면 선에 들고 명상에 들고 빠지는 게 있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거다. 그래서 결국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방불교나 저런 사람들은 계속 저런 행동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서 사실은 삶과 깨달음이 유리되지 않는 일행삼매, 무주처열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선에 오면 더 이론론 배경으로 해서 더 강력한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자체가 다 삶 자체가 그 자체로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게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하는 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종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감정이나 인욕이 긍정되고 현실과 깨달음이 유리되지 않는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안목만 가지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 출가주의에 대한 약간 이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는데 중국 불교에 2명의 영웅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3명의 영웅이에요.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현수법장스님, 그 다음에 해능스님인데 이 두 분은 출가하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 되게 재밌어요. 깨달음을 얻고 출가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재가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선불교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어떤 비판에 직면하냐면 유생들이 그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통렬한 비판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현실 자체가 곧 깨달음일 수 있다면 그러면 굳이 출가할 필요가 있어?
그럼 그냥 정치하면서 사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북송시대 곽희가 한 말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사람들이 산수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그림을 갖다 집에서 놓으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산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쉬고 산속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있는데 현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보면 또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좀 더 강한 사람은 출가하는 사람. 그냥 삶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 불교 안에도 그런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부도라는 데 보면 입전수수라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저작거리로 들어간다 라는 게 있어요. 그 화광동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티끌 속에서 깨달음이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거를 벗어나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전통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불교는, 이게 선불교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명상의 대안이다. 이런 식의 두 가지로 나누는 이러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휴가 얻었다가 휴가 끝나고 나면 또 직장 가야 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한 반복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죠. 제가 일반 사람보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한 5배 정도 일을 할 거예요. 수입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진짜 일은 겁나 많이 하거든. 한 5배는 아니지 뭐. 수입도 5배면 참 행복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도 크게 힘들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선택적 일만 하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하거든.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일감이 계속 들어와. 그 중에서 내가 이건 할게, 이건 할게, 이건 안 할게.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배우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상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지가 선택하는 거거든. 작품이 계속 들어와. 그지 같을 때는 작품 자체가 안 들어오지. 들어오면 감지덕지지.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작품이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 일단 자기가 다 한 거니까 그게 뭐 망하든 어쩌든 간에 잘 되든 스트레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취미가 직업이 된 사람이 가장 강하다. 취미 이꼬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다. 이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직업을 내가 돈벌이 수단만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쉬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걸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일치가 된 사람은 직업 안에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바둑 두는 사람이라든지 뭐 운동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 자기가 그것도 하고 즐기면서 자기가 다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명상이 일치가 돼야 이게 최강이지, 이게 분리가 되면 이거는 언젠가는 쓰레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비율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만 언젠가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게 제일 좋고, 그 일치되는 가치를 얘기한 유일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건 이 남종선이에요. 그리고 이걸 계승하는 게 나중에 양명학 계열이에요. 그 사상만 일이 위해서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 인욕,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군자 같이 살아가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충실해졌거든요. 지금 시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훨씬 더 충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구적 설득력이라든지 현대적 설득력이 훨씬 더 강력한 거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정비할 수만 있으면 사실 가장 타당한 거는 동아시아 선불교가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명상 가치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남방불교나 이런 거는 유럽에서 저게 식민지 시절 때, 식민 시절에 한 번 다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불교도 스즈키 다이세츠를 통해서 들어간 일본 불교가 미국에서 한번 유행을 했고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일본의 선불교도. 그건 조동종 계열의 선불교였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금 뭐 한국의 선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까지 않은 복권이야. 그리고 검토가 안 된 거의 유일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늦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뭐 남방 불교 수행법, 윗바사나 이런 걸 보고 뭐 대단한 놈들이 그렇게 살겠냐? 그리고 유럽에서 그게 식민지 지배 교육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연구하거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왜? 등골 빼먹기 좋게 하는 구조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도 인도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연구하거든.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게 어떤 놈들인데. 그래서 다 연구를 해서 그때 유럽에서 한번 유행을 해요. 그게 뭐 신지학회나 이런 것들 다 유행하지만 더 이상 안 먹히는 건 뭐냐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됐는데 신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거지. 임상실험에서 3차에서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때 3차까지 다 성공을 했으면 지금 유럽에서 그런 명상 문화가 엄청나게 불었겠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개발한다고 하면서 뭐 뇌과학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지그델식의 명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벌써 유행이 한물 간 거를 뭐 그런 거지. 나팔바지 유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한때는 70년대 유행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유행을 하지? 뭐 이런 거지. 다 한물 갔는데. 그런데 우리 거는 실제로는 아직 안 까졌어요. 근데 사람이 뭐가 있냐면 우리 거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 우리 게 뭐 좋은 게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 그래서 그거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천주교 믿고 뭐 개신교 믿고 이러면 그게 약간 꼰대로 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 믿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불교 믿으면 지식인이고 뭔가 좀 세련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야. 그게 또. 왜?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선불교야말로 감정 긍정, 그 다음에 인욕 긍정, 그 다음에 상가 깨달음이 유리되지 않는다는 것, 이 3박자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수행법, 명상법이고 저거야말로 지금 현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할수록 더 먹어줄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을 해요. 그 카드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잘하면 살리는 거고 못하면 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선불교 명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